오늘은 양력으로 2026년 5월 3일이고요. 음력으로는 2026년 3월 17일입니다. 오늘 주어지는 명식은 병오년 임진월 정축일이 되겠고 일지는 정축이 되겠습니다. 자, 사주를 분석함에 있어서, 즉 사주팔자를 분석함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 일간, 일주라고도 이렇게 표현합니다. 일간이라고 하는 것은 월 일주의 천간 자리를 말하는 것이고요. 일주라고 하는 것은 주인 주자죠. 이 일주라고 하는 것과 또 여기에 써 있는 이 일주하고는 완전히 다르죠. 일주는 이런 이 일주 기둥주자의 천간 한 자리를 말하는 것이고, 이 기둥주자는 천일간과 일지 두 개를 다 말하는 것이다. 그래서 일간이라고 하는 것, 일주, 요 주인주자는 같은 글자인데 사주로 볼 때 제일 중요한 것 이 일간 일주가 가장 중요하고요. 다음으로 월주의 지지, 월령이라고도 하고 재강이라고도 하는 이 자리가 그만큼 중요한데, 오늘 일간 어떤 일간입니까? 정이라고 하는 천간이 일간이 되겠습니다. 자, 정이라고 하는 천간, 10개의 천간 중에서 네 번째 천간이 되죠. 천간 10개 뭐가 있습니까? 갑이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을이라고 하는 것, 병이라고 하는 것, 정이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무라고 하는 것, 기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경이라고 하는 것, 신이라고 하는 것, 임이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개라고 하는 10개의 천간이 이렇게 있게 되는데, 순서대로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갑을은 우리가 뭘로 보냐면 오행으로 놓고 봤을 때 갑을은 목이라고 우리가 칭하고요. 병정은 화라고 칭하고, 무기는 토라고 오행으로 구분하고요. 경신은 금이 되겠고, 임계는 수가 되죠. 그래서 오늘 정이라고 하는 천간, 10개의 천간 중에서 하나, 둘, 셋, 네 번째 천간이 되죠. 정이라고 하는 천간. 그리고 오행으로 구분하게 되면 정은 화가 되죠. 불의 기운을 말합니다. 불의 기운은 뜨거운, 기운으로 봤을 땐 뜨거운 열기를 뜻한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어저께 병화와 마찬가지로 계절이라고 하는 것으로 이렇게 봤을 때는 바로 여름이 되겠죠. 여름 천간으로 병정화라고 하는 일천간이 여름을 주관한다라고 하면, 지지로는 사오미 남방이 바로 계절로는 여름이 됩니다. 사오미월이라고 하는 계절은 바로 남방이 되면서 뜨거운 화가 왕한 황절을, 물론 이제 4월하고 5월의 실질적인 화가 왕한 때이고, 미라고 하는 것은 토가 왕한 계절이긴 하지만 사오미 남방은 큰 틀의 권역으로 봤을 때는 보다 화가 왕한 계절로 본다라고 하는 것. 색깔은, 화의 색깔은 적색이죠. 목은 파란색, 금은 흰색, 백색, 그 다음에 수는 검정색, 그 다음에 토는 황색, 노란색, 지금 말씀드리는 화는 적색이 되면서 주관하는 신은 주작이 됩니다. 자, 오상이라고 하는 것도 말씀드렸죠. 인의, 예지신이라고 하는 오상 중에서 화가 주관하는 것은 바로 예절이다. 예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눈에 보여야 예절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알 수가 있는데, 어두컴컴한 지하실에서 아무리 인사를 하고 깍듯하게 뭘 해도 보이지 않으면 저 사람이 뭘 하고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화라고 하는 것은 빛의 개념이기도 하고, 또한 열기의 개념이기도 한데, 빛이라고 하는 개념, 즉 눈에 빛이 있어야지만 만물이 밝음을 얻고 우리가 만물을 눈으로 볼 수 있죠. 그래서 화라고 하는 것이 오상인 인의 예지신 중에서 예를 주관한다라고 볼 수가 있죠. 참고로 인이라고 하는 것은 목, 의라고 하는 것은 금, 그 다음에 지혜라고 하는 것은 수, 그 다음에 신이라고 하는 것은 토가 주관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알아두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 오행인 화를 갖다가 다시 음과 양으로 이렇게 구분해 볼 수가 있겠는데, 정화라고 하는 것은 음양으로 구분했을 때 양화가 아닌 음화가 되는 것이고요. 어저께 공부했던 병화가 바로 이 병화가 양화가 되죠. 어저께 양화, 병화 공부를 할 때 뭐라고 했습니까? 양화는 태양지화와 같았죠. 태양지화가 같아서 하늘에 태양의 비유를 하고요. 이 태양지화인 병화라고 하는 것은 인위적인 불이 아니라 자연적인 그런 불로 본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화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개념으로 우리가 구분해서 본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이 바로 뭐죠? 화라고 하는 것은 빛의 개념으로도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뜨거운 열기 세상을 다 태워버릴 수 있는 그런 뜨거운 열기로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일간 자리의 병화 또는 이 일간 자리에 정화 있을 때는 열기로 보는 것이 아니라 빛으로 봤을 때 이해하기가 더욱더 쉽죠.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런 거 굉장히 좀 중요한 내용이니까 꼭 머릿속에 기억해 두시고요. 자, 정화가 일간이다 그러면 달이라든가 촛불이라든가 이런 걸로 보시면 이해하기가 좀 쉬울 것이고, 자, 병화는 태양지화라고 하면 정화는 등촉지화로 본다고 했습니다. 등촉지화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하면 촛불 같은 개념으로도 볼 수가 있겠고요. 모닥불 같은 개념으로 볼 수가 있겠고, 전기불 같은 경우로도 볼 수가 있는데, 이 정화는 인위적인 불로서 사람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만드는 불로 볼 수 있다라고 하면 항상 연료라고 하는 것이 필요죠. 촛불은 파라핀이 있어야지만 계속 지속적으로 빛과 열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고, 모닥불은 뭐가 있어야 되죠? 장작이 있어야 되는 거. 전기불은 전기가 들어와야지만 냉장고라든가 온열기라든가 전등 같은 것이 불이 꺼지지 않고 계속해서 들어올 수가 있겠다. 그래서 병화하고는 달리 음화인 정화는 일간 정화가 좀 왕신앙하더라도 반드시 적모인, 이건 정모라고도 하고요. 뭐 정인이라고도, 이렇게 정목이 아니죠. 정모에서 정인이라고 해서 정화를 생겨해 줄 수 있는 간목이 있어야지만 정화의 불꽃을 꺼뜨리지 않고 지속적으로 생존할 수 있다 해서 가추가동이라고 해서 정화라고 하는 것은 금왕절인 가을이라든가 수왕절인 겨울이라 하더라도 간목 하나만 있다 하면 정화의 빛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두려워하지 않는다. 단 뭐가 문제가 되냐면 목생화해서 목이 정화를 생주해 주지만 목이 너무 많게 되면 목다하게 되면 오히려 목다화식이 될 수 있다. 목다화색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문제가 된다. 뭐냐면 나무가 불을 생해주는 것은 맞지만은, 예를 들면은 나무가 너무 많은 불을 꺼뜨린다. 우리 옛날에 그거 깡통, 대보름달 깡통 같은 거 이렇게 돌릴 때 깡통 불에 빨리 애들이 빨리 불 피우고 싶은 마음에 청량계피 하나 집어 뜰렁 넣어놓고 장작 갖다 때려 부으면 어떻게 됩니까? 불이 피는 게 아니라 불이 꺼지죠. 그게 바로 목대화식 또는 목다화색이라고도 하고요. 전기불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220V가 전격이죠. 220V가 들어와야 되는데 20000V가 들어왔다. 집에 있는 전기 제품들은 다 박살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밖에 뭐가 있습니까? 변압기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20000V 넘어가는 고압의 전기를 갖다가 변압기가 거쳐서 집으로 들어올 때는 220V 정압이 들어오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쓸 수 있는 컴퓨터, 냉장고, 온열기, 전등 같은 거를 우리가 안정적으로 쓸 수 있다. 이 변압기가 바로 어떤 개념? 목이 왕할 때 그걸 갖다 절제시켜주고 조절시켜주는 역할을 한다. 경금 역할을 하죠. 그래서 정화일간이 간목을 필요로 하지만 목이 너무 많게 되면 경금으로서 벽값 인정해 주어야지만 정화가 목다화식, 목다화색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고, 또 정화일간도 화이기 때문에 일간이 신왕해지게 되면 임수로서 수보양광해 주는 것을 좋아한다. 빛은 보다 강해질수록 좋은 것이고요. 뜨거운 열기는 적정하게 사람이나 동물이나 식물이 살 수 있는 적정한 온도가 돼야 되기 때문에 화가 왕해지면 빛은 보강을 하지만 열기를 갖다가 조후시켜주는 것이 필요하겠다. 그래서 병화도 임수를 쓰는 이유, 정화도 왕할 땐 임수를 쓰는 이유가, 임수는 보강함과 동시에 뜨거운 열기는 조후해지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해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원령에 따라서 목이 왕으면 금을 쓸 것이고, 수가 많으면 목을 쓸 것이고, 토가 많으면 그때도 목을 쓸 것이고, 이 원령이 어느 글자가 오느냐에 따라서 사주 배합이 달라지겠죠. 그래서 일간의 특성을 아는 것이 그만큼 중요한 것이고, 다음으로 원령이 어느 원령, 일간이 어느 배경에 태어났느냐가 그만큼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일간 정화에 대해서 여기까지 설명을 드렸고요. 다음 원령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월령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월령이라고도 하고요. 월지라고도 하고 월원이라고도 하는데, 이 월령이 중요한 이유는 이 월지 안에는 계절의 개념을 가지고 있다. 계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흔히 추나 추동을 말하는 것인데, 이 월지 안에는 왕쇠와 한열의 개념을 가지고 있다라고 봅니다. 왕쇠라고 하는 것은 일간을 포함해서 어느 오행이 왕하냐 약하냐를 놓고 보는 것이고, 한열이라고 하는 것은 사주 전체가 더우냐 또는 추우냐를 놓고 보는 것인데, 사주라고 하는 거 뭐가 중요하다? 중화됨을 매우 중요하게 여기게 되는데, 이 중화는 무엇이 중화를 이루어야 된다?
왕세와 한열이 중화를 이루어야 된다. 일간이 너무 왕해도 안 되고요. 또는 뭐 재성이라든가 관성이라든가 식상이라든가 또는 인성 또는 이런 것들이 너무 한쪽으로 치우쳐져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한열이라고 하는 것은 사주가 너무 음습하고 너무 춥고 어두워서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반대로 너무 뜨거워서도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왕세와 한열이 중화를 잘 이룬 사주, 부귀영화를 누릴 사주라고 본다라고 하면, 만약에 이 사주가 왕세와 한열이 중화를 이루지 못했다, 비난하고 빈천한 사주가 될 수 있겠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인데, 자, 지금 월령은 진월이 되겠습니다. 진월 절기를 놓고 보게 되면, 절기는 청명과 곡우로 이렇게 구분이 되는데, 중요한 것은 청명이 되어야지만 월이 바뀐다라고 하는 겁니다. 즉 묘월에서 진월로 전환이 되려고 하면 청명이 되어야지만 묘월에서 진월로 넘어오게 되고요. 큰 틀로 놓고 보게 되면 인묘진이라고 하는 것은 동방에 속하면서 계절로는 봄이 됩니다. 인월 설명할 때 인월은 초춘이라고 해서 초봄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초춘이 되는 것이고, 묘월은 중춘이 된다라고 했고, 지금 진월은 개춘이 됩니다. 개춘이라고 하는 것은 봄을 말하는 것이죠. 늦봄. 그래서 진월도 일단은 계절로는 봄이 된다라고 하는 것. 방향은 당연히 동방이니까 동쪽이 되는 것이고요. 동쪽.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이는 북동쪽이 되는 것이고, 묘는 정동쪽이 되는 것이고, 진은 남동쪽이 된다. 그래서 같은 동쪽이라고 하더라도 이러한 차이점이 있고요. 또 인묘진은 동방으로서 목의 기운이 굉장히 왕한 틀이 되겠죠. 목왕절이 되는데, 인월은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인월은 목의 임관지가 되는 것이고, 묘월은 목의 제왕지가 되는 것이고, 진월은 목의 쇠지가 됩니다. 그래서 인묘진이 모두 목이 왕하다라고는 하지만, 특히나 목이 왕한 것은 인월과 묘월이 목이 가장 왕하고요. 진월로 넘어가면서부터는 목은 점차 쇠락해져 간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진월만 놓고 봤을 때 진월은 토가 왕한 토왕절이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진술축미월이라고 해서 이때는 사계월이라고 합니다. 사계월이라고 하는 것은 계절의 끝을 말하는 것이죠. 진월이라고 하는 것은 봄의 끝을 말하는 것이고, 술월이라고 하는 것은 가을의 끝, 축월이라고 하는 것은 겨울의 끝, 그 다음에 미월은 여름의 끝이 됩니다. 그래서 이 진술축미월은 사계월이라고 보면서 환절기가 된다라고 보게 되죠. 그리고 진월은 토가 왕하면서 포태법으로는 목은 쇠지가 되면서 수가 여기가 수고라고 해서 수의 묘지가 된다라고 하는 것도 여러분 꼭 기억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일간이 임수라든가 일간이 개수라든가 또는 타 천간에 뭐 임계수가 있을 때 진에 예를 들어서 임묘된다고 해서 수가 약해진다라고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꼭 그렇게만 볼 것이 아니라 수가 진을 보게 되면 일단 통근할 수 있다라고 하는 개념을 꼭 염두에 두시고, 그 다음에 진월은 변화가 좀 많은데 인묘진을 모두 갖추게 되면 이거는 인묘진 방합을 형성하게 되니 이건 목이 왕해지는 것이고, 또 진월은 신자진 뭡니까? 신자진 수국을 형성할 수 있게 되죠. 그래서 지지로 진월에 신자를 봐서 신자진 수국을 형성하게 되면 이때는 또 수가 다시 왕해지는 그런 계절, 그 다음에 또 유금을 보게 되죠. 뭐 예를 들면은 유금을 보게 되면 진유 합금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진유 합금. 그래서 지지로 진유 금이 되게 되면 이때는 금이 다시 왕해지는 것이고, 또 지지로 진토 말고도 다른 아까 말씀드렸던 뭐 술토라든가 축토라든가 미토를 보게 되면 그야말로 토가 왕해질 수도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진월은 단지 토가 왕하다라고는 보지 마시고요. 인묘진 방합을 형성하게 되면 목이 왕해지는 것이고, 신자진 수국을 형성하게 되면 이때는 수가 왕해지는 것이고, 진유 합금을 하게 되면 금이 왕해지는 것이고, 지지로 진술축미 토가 많아지게 되면 그야말로 토가 왕해진다. 이렇게까지 여러분들 진월을 잘 이렇게 분석해 볼 수 있는 그러한 안목을 갖추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진월의 정화일간이 태어나게 되면 사주를 어떻게 배합하는 것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간 정화라고 하는 것은 음화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음화는 등촉지화와 같다, 즉 모닥불, 촛불 또는 전기불과 같다라고 보는데, 양화인 병화는 스스로 빛을 발하는 존재임에 반해서 정화는 인위적인 불로 보기 때문에 반드시 누군가가 나를 좀 도와주고 보조해주고 생조해줌이 필요하다. 그래서 사시사철 감목을 얻어서 정화를 좀 보좌해 줄 필요가 있다라고 보는데, 그렇다고 목이 너무 많게 되면은 목다화식이 돼서 정화의 빛을 꺼트린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또 정화도 화이기 때문에 정화일간이 왕해지면 임수로서 정화를 수보양광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했는데, 자, 원령 진월이 되겠습니다. 진월은 토가 왕한 토왕절이라고 말씀드렸죠. 병화도 진월에 태어나게 되면 뭐가 걱정스럽다? 회강되는 것이 걱정스럽다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일간이 토에 의해서 설기되게 되면 신약해지는 것도 걱정스럽습니다. 그래서 정화가 진월에 태어나게 되면 정화의 빛을 가리는 것도 하나의 문제가 될 것이고, 또 정화라고 하는 것은 토가 많게 되면 정화의 기운을 뺏기기 때문에 역시나 정화일간이 약해지는 것도 문제가 됩니다. 역시나 사시사철 정화라고 하는 것은 역시나 간목이라고 하는 것을 얻는 것이 필요한데, 이때 진월에 간목을 얻는다라고 하는 뜻은 뭐냐면, 간목으로서 정화를 생조해 줄 뿐만 아니라 상관인 토가 정화의 기운을 뺏어가는 것을 목극토해서 토를 갖다 억제시켜주는 역할도 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진월의 정화는 간목을 필요로 하는데, 역시나 이것도 꼭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게, 인묘진 진월이라 하더라도 인묘진 동방에 목이 왕한 계절이고 진중 을목 개수가 있기 때문에 간목이 천간에 투출하게 되면 간목도 약한 목이 아닌데다가 다시 목이 왕해지게 되면 역시나 정화 입장에서는 목이 너무 많게 되면 목다화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진월에 간목을 쓰되 경금을 아울러서 이렇게 치용할 수 있겠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이제 이것은 기본적으로 진월의 정화가 간목 경금을 위주로 쓴다라고 하는 것이고, 원칙론 기본적인 것이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수국을 형성하는지 또는 목국을 형성하는지 금국을 형성하는지 토국을 형성하는지에 따라서 사주에 맞게 용신을 치용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진월의 정화 정리하면 간목으로서 정화를 생조하고 진토, 왕한 토를 갖다가 억제시켜 주되 목이 다시 많아지게 되면 목다화식이 되기 때문에 경금으로서 벽갑 인정해주는 구조로 가게 되면은 진월의 정화가 중화를 이룰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오늘의 명식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간, 정화일간이 되겠고요. 정화일간이 태어난 원령은 진월이 되겠습니다. 항상 사주로 볼 때는 제일 먼저 일간이 어떤 일간이냐를 먼저 보시고요. 두 번째로 그 일간이 어느 원령에 태어났느냐를 보시고, 세 번째로는 격국과 용신을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격국과 용신이라고 하는 개념, 사주를 분석함에 있어서 매우 유용한 도구와 같은 것으로서, 격국이라고 하는 것은 사주 8글자가 어떻게 구성이 돼서 상호 간의 견제와 균형을 어떻게 이루고 있느냐라고 하는 사주의 틀, 사주의 구성을 보는 것이 격국이다 라고 하면, 용신이라고 하는 개념은 이 사주 8글자 중에서 이 사주를 중화시킬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요소를 용신이라고 합니다. 좋은 사주는 어떤 사주고 나쁜 사주는 어떤 사주냐라고 했을 때, 중화가 잘 이루어진 사주가 좋은 사주가 되는 것이고, 중화를 이루지 못한 사주는 나쁜 사주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렇다면 과연 무엇을 중화시킬 거냐가 중요하죠. 그래서 여기 두 가지 개념이 있습니다. 왕세와 한열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는데, 사주의 핵심은 이 왕세와 한열을 중화시킴에 있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되겠습니다. 먼저 왕세라고 하는 것, 왕상휴수라고도 표현을 하게 되는데, 이 사주 8글자 안에는 목화토금수라고 하는 오행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때 어느 오행이 왕하고 어떤 오행이 약하냐를 보는 것이 바로 이 왕세의 왕상휴수가 되는데, 그 중에서도 역시나 제일 중요한 것은 일간이 왕하냐 약하냐를 보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 일간이라고 하는 것, 사주의 주인공과 같은 것이고 한 나라의 임금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일간 스스로가 어느 정도 힘이 있고 능력이 있어야지만 그 나라를 끌고 갈 수 있는, 또는 사주를 끌고 갈 수 있는 능력과
힘이 있게 되는데, 만약에 일간이 너무 약하게 되면 오히려 사주를 끌고 가는 힘이 부족하죠. 그래서 사주를 볼 때, 왕세를 볼 때는 일간이 왕하냐 약하냐, 일간이 왕하면 관성, 재성, 식상을 위주로 용신을 취용하게 되는 것이고, 일간이 약하다라고 하면 인성이라든가 비경겁제를 위주로 용신을 취용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억부용신법이라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한열이라고 하는 것은 한난조습이라고 하는데, 이 사주 8글자라고 하는 것 안에도 시간의 개념과 공간의 개념이 있습니다. 봄, 여름은 따뜻할 것이고 가을, 겨울은 추울 겁니다. 특히나 4월, 5월, 미월, 4, 5, 미월 같은 경우에는 여름이기 때문에 굉장히 뜨거울 것이고, 해자 주간은 동절이기 때문에 매우 추울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한난조습 사주라고 하는 것이 너무 추워도 안 되고 너무 뜨거워도 안 되고, 그 다음에 너무 건조해서도 안 되고 너무 습해서도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한난조습의 개념으로서, 이것이 적절하게 조절이 잘 되어야지만 중화된 좋은 사주가 될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조후용신법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용신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이 두 가지, 억부용신법과 조후용신법이라고 하는 것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격국과 용신이라고 하는 것도 역시나 일간과 원령이라고 하는 토대 위에서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일간 음화가 될 것이고요. 정화는, 그다음에 진토는 양토가 되겠습니다. 음화가 양토를 받습니다. 음대 양의 관계가 성립이 되는데, 화와 토의 관계는 화생, 토, 서로 상생의 관계가 되는데, 일간 정화인 내가 생한다라고 하는 개념이죠. 아생자라고 표현을 하고요. 내가 생하는 것은 육신으로 식상이 되겠습니다. 식상, 내가 생한다라고 했으니 이거는 내가 생하는 자식 같은 개념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자의 경우에는 식상을 자식으로 보기도 합니다. 남자는 참고로 자식을 관성으로 봅니다. 그래서 식상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생하는 것으로서 자식으로도 이렇게 볼 수도 있고, 나의 아랫사람으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하는 언행도 해당이 될 수가 있겠고요. 내가 바깥으로 표출해내는 창작물 같은 것들도 해당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노래를 잘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춤을 잘 출 수도 있겠습니다. 식상이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것으로서 일간도 왕하고 식상의 세력이 있는 사람, 총명달사라고 해서 언변도 좋고 머리도 좋고 세상을 보는 인목이 아주 좋은 그런 사람이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일간이 너무 약한 상태에서 식상만 왕하다, 이거를 설기태과한 사주라고 합니다. 이거는 반대로 총명달사라기보다 겉으로는 되게 똑똑해 보이는데 우리가 헛똑똑이라고 하고요. 일간이 왕하고 식상이 있는 사람들은 언행 일치가 잘 되는 사람임에 반해서, 식상만 왕하고 일간이 약하면은 언행 일치가 잘 되지 않는 겉은 화려하고 겉은 뭔가 있어 보이지만은 내실은 허당인 사람들이 많이 있다. 그래서 설기태가 설기과다한 사람들은 공부도 많이 해야 되고, 또 인성이라든가 비경겁제가 있어서 일간을 도와야지만 저 왕한 식상을 감당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식상이라고 하는 것 두 가지로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식신과 상관으로 이렇게 구분해 볼 수 있는데, 식신이라고 하는 것, 일간과 식상과의 관계가 음양의 조화가 맞지 않으면 식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양대 양의 관계 또는 음대 음의 관계가 성립이 되면 이는 식신이 되는 것이고, 상관이라고 하는 것은 일간과 식상과의 관계가 오늘처럼 이렇게 음대 양의 관계가 성립이 되거나 또는 양대 음의 관계가 성립이 되면 요거는 음양의 조화가 맞아서 상관이 됩니다. 그래서 정화가 진월에 태어나게 되면 요거는 상관 격이 되겠죠. 근데 진월은 토왕절임에 반해서 화는 진월이 되면 물론 오양이 진기되어 있긴 하지만, 토가 왕하면 왕할수록 설기가 과다해진다라고 해서 일간은 약하고 상관이 왕한 구조.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진상관격이라고도 표현하죠. 진짜가 붙는다라고 하는 뜻은 뭐다? 진짜가 붙으면 일간이 약하고 상관이 왕하다. 근데 일간이 화이고 상관이 토니까 이걸 화토 진상관격이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달리 말하면 설기태과 설기과다라고 보고, 일간이 약하기 때문에 반드시 인성이라든가 비경겁제로서 일간을 도와줄 필요가 있겠다라고 하는 점을 꼭 기억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진토, 원령인 진토 안에는 지장간이 들어가 있습니다. 초교 을목이 있고요.
중기로는 개수가 있고요. 본기는 당연히 무토가 되겠습니다. 만약에 진중에 있는 을목이 천간에 투출하게 되면 이 을목을 가지고 격을 잡을 수가 있는데 음화가 음목을 받는데 목은 화를 생한다. 그럼 뭐가 되죠? 저거는 편인이 되겠습니다. 편인, 격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또 진중에 있는 개수가 천간에 투출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럴 때는 이 개수를 가지고 격을 잡습니다. 음화가 음수를 받는데 수국화의 관계죠. 이거는 칠살격 또는 편관격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진월에 정화가 태어나게 되면 상관격, 그 다음에 편인격 또는 칠살격 이렇게 격을 잡을 수 있는데 무엇이든 간에 일단 일간 자체가 약하다라고 하는 점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진월에 토가 정화가 태어나게 되면 화토 진상관격이 일간이 약하기 때문에 인성 또는 비견겁제를 얻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그러면 인성이 좋을까요? 또는 비견겁제가 좋을까요? 라고 봤을 때 만약에 비견겁제인 예를 들면 화를 본다라고 봤을 때는 화가 나를 도와줄 수는 있겠지만 화는 토를 생해주는 역할까지 하기 때문에 얻는 것만큼 또 잃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반길반용한 그러한 구조가 되는데 만약에 간목을 얻는다, 인성을 얻는다라고 봤을 때는 목은 화를 생해줘 목생화 하면서 또 목이라고 하는 것은 토를 극한다. 목이라고 하는 것은 목생화도 하지만 토도 같이 하기 때문에 인성 하나를 얻음으로 인해서 나를 생해주고 나의 기운을 뺏어가는 상관을 통제, 억제할 수도 있다. 일신이익, 일거양득의 이로움이 있는 것이 바로 인성입니다. 그래서 진월에 정화가 태어나게 되면 간목을 얻어서 일간을 생조해주고 왕한 상관을 통제하는 것이 중요하다. 근데 진월은 토왕절이면서도 임묘진 방합을 형성할 수도 있다. 그래서 목이 너무 왕해지게 되면 오히려 목다화식이 될 수 있으니 진월에 간목이 있는 경우에는 경금을 대동해서 목다화식이 되지 않도록 도와줄 필요가 있는 것이다. 기본적으로 그래서 진월의 정화는 간목 경금을 쓰고 지지로 인사오 등이 있어서 정화가 생왕한 경우에는 임수로서 수보양광해 주는 것도 필요하겠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시 오늘의 명식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 일간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정화일간이 되겠고요. 그 정화일간이 태어난 월령은 진월이 되겠습니다. 사주를 볼 때는 항상 일간과 월령과의 관계, 일간의 특성, 월령의 특성 반드시 살펴보시기 바라겠고요. 자, 오늘 일간 정화는 음화가 되겠습니다. 음화인 정화는 등촉 지화라고 하죠. 등촉 지화라고 해서 촛불이라든가 촛불 같은 개념도 있고요. 그 다음에 모닥불 같은 개념도 있죠. 캠프파이어 할 때 모닥불 같은 것, 불멍 때릴 때 아주 좋아하는 것이죠. 모닥불. 전기불도 해당이 되겠고요. 물상으로는 네온사인 같은 것들은 바다에 있는 등대 같은 것도 다 정화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늘에 있을 때 정화는 달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별이 될 것입니다. 하늘에 있을 때 병화는 뭐라고 했습니까? 태양이라고 했죠. 태양, 지화. 그래서 음화인 정화가 있으면 양화인 병화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같은 화라고 하더라도 사람도 남자와 여자가 다르듯이 양화인 병화하고 음화인 정화하고는 성향이 다릅니다. 병화는 스스로 빛을 발하고 열기를 발하는 존재이지만 음화인 정화는 스스로 빛을 발하기가 좀 어렵겠죠. 촛불을 태울 수 있는 파라핀이 필요하고요. 모닥불은 장작이 필요합니다. 전기불은 전기가 들어와야 되겠죠. 그래서 정화 같은 경우에는 병화와 달리 정화가 간목 같은 것이 있어서 목생화해서 정화를 생조해 줄 수 있는 인성이 있으면 좋겠다. 단 목이 너무 많아지게 되면은 정화 같은 경우에는 목왕화식이라고 하죠. 목이 많아지게 되면 목이 오히려 불을 꺼트릴 수가 있다. 이때는 경금으로서 뭐한다? 경금으로서 벽갑 인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점. 그 다음에 어저께도 설명드렸던 것처럼 병화든 정화든 화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개념으로 볼 수 있습니다. 빛이라고 하는 개념, 그 다음에 뜨거운 열기라고 하는 개념으로 볼 수가 있는데 이것이 일간일 때는 병화든 정화든 일간일 때는 뭘로 본다? 빛으로 보는 것이고 만약에 병화로서 정화로서 조후한다라고 하는 개념으로 볼 때는 뜨거운 열기가 되겠죠. 또 정화로서 경금을 단련한다라고 하는
단련한다라고 하는 개념으로 봤을 때도 이것도 열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일간이 병화든 정화든 일간일 때는 뜨거운 열기로 설명하기보다는 그래서 빛이라고 하는 개념으로서 보는 것이 좋겠다. 정화든 병화든 일간이 왕해지게 되면 굉장히 뜨거워져 조열이잖아요. 이때는 조후의 개념이 필요한 그러한 시점이 되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임수라고 하는 것으로서 뜨거운 열기는 낮춰주고 그 다음에 정화의 불빛 또는 병화의 빛은 보강을 해준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병화 같은 경우 조우할 때 개수를 쓸 수 있지만 정화는 자칫 잘못하면 개수를 쓰게 되면 정화를 꺼뜨릴 수 있기 때문에 개수를 쓰는 것은 좀 탐탁치 않다라는 점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네요. 자, 이러한 정화가 태어난 원령 진월이 되겠습니다. 일단 격을 놓고 보게 되면은 음화인 정화가 양토인 진토를 받기 때문에 상관격이 되겠습니다. 단 진월이라고 하는 계절 토가 왕한 계절입니다. 화는 약하고 토가 왕하니 설기태가 설기과다한 구조. 설기태가 설기과다하다라고 하는 것은 일간이 약한데 거기서 식상이 많아지게 되면 약한 일간이 더욱더 약해진다라고 하는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상관격을 달리 그래서 이러한 설기태가 되는 사주를 진상관격이라고도 표현하고 일간이 화이고 상관이 토인이 화토 진상관격이라고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진상관격이 되면 뭐가 필요하다? 인성이 있어서 일간을 도와주고 그 다음에 인성으로서 상관을 억제시켜주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인비의 조력이 필요한데 이때는 비경겁제보다는 인성을 쓰는 것이 좋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격을 논할 때 월지 있는 진 안에 있는 지장간을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진 안에는 을목, 계수, 무토라고 하는 세 가지 지장간이 들어가 있는데 또 어떤 것이 투출하느냐에 따라서 격이 달라집니다. 을목이 투출하게 되면 이건 편인격이 되는 것이고요. 편인격. 간목은 정인, 을목은 편인격이 되는 것이고 만약에 계수가 천간에 투출되는 경우에는 칠살격 또는 편관격이 될 수 있다. 무토 투출을 하게 되면 당연히 상관격, 화토 진상관격이 되죠. 그러니까 순서는 또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을목 계수가 같이 투출했다. 그러면 계수가 중기가 우선하는 거고 계수부터 투출됐다. 그러면 중기보다는 본기가 우선하는 것이고 세 개 모두 투출했다. 그럼 당연히 본기가 우선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격은 요 정도만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먼저 이제 일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축토를 얻었습니다. 자, 진월 자체가 토가 왕한 토왕절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다시 식신인 축토를 봐서 정축일주 더욱더 설기 과다해지면서 토가 많아지게 되면 정화의 불빛도 회강이 되죠. 회기 무광 되는 구조가 되겠습니다. 인비의 조력을 얻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보여지는데 연지 보게 되면 다행스럽게 오화를 얻었습니다. 정화가 오를 보게 되면은 녹에 해당이 되죠. 충분히 뿌리를 내릴 수 있겠고 그 다음에 병화가 투출되어서 오의 뿌리를 두고 투출되죠.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정화일간이 약할 때는 탈광을 논하지 않고 겁재인 병화가 정화를 도와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정도. 그리고 이 문제는 어디 있다? 임수에 있다. 월간의 임수. 임수로서 이제 뭐 어떻게 보강을 하든 뭘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정화 옆에 임수가 같이 붙어 있으면 어떻게 된다? 서로 탐합한다. 합하느라고 사주를 돌보지 않는다 이렇게 되는 거죠. 가장 큰 문제가 이제 이 탐합의 문제거지. 그래서 사주가 어느 정도 좀 탁기가 생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러한 상황에서 생시는 어떤 생시를 얻는 것이 좋을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화가 진월에 태어나서 화토 진상관격에 설기태가 설기과다해서 일간이 약하다. 근데 일지에서 다시 축토를 얻었기 때문에 역시나 더욱더 일간은 약해지게 되고 정화의 불꽃도 회강된다. 이렇게 보였습니다. 그래서 인비의 조력이 필요한데 연지의 오화를 보고 병화 투출돼서 정화를 도와주는 것은 나쁘지 않죠. 정화 오의 뿌리를 둘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이제 보다 임수가 월간에 투출해서 일간 정화하고 서로 상합, 탐합이요. 탐합해서
탁기가 생겼다라고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자, 이런 상태에서 경자시가 되게 되면은 자축합이 될 수도 있겠지만 뭐 임수경금이 있으면 이건 수로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단지 오의 뿌리를 둔 병화에 조력을 받는 상태에서 다시 금수가 많아지게 되면 사주가 음습해지고 또 금수가 많아지게 되면 일간정화를 위축시킬 수밖에 없다. 운은 어디로 가야 된다? 목화운으로 가서 일간을 돕는 것이 필요하겠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신축시 마찬가지로 토가 많은 진월에 축토에 다시 축토를 얻었습니다. 이것도 토가 많아지는 것은 정화 입장에서는 썩 좋은 일은 아닌 것으로 보이고요. 이민시 같은 경우에는 인의 정화가 인에도 뿌리를 두고요. 또 인의 생조를 받고요. 오에도 뿌리를 둬서 좋을 것 같지만은 임수 두 개가 일간 정화를 놓고 합을 하죠. 이거를 쟁합이라고 합니다. 이것도 탁기가 더욱더 가중되는 것으로 볼 수가 있겠고, 개묘시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개수천간에 투출되는 것은 좋게 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개수는 하늘에서 내리는 비와 같죠. 단 개수가 있으면은 정임합은 일단은 되지 않습니다. 단 뭐가 또 될 수가 있죠? 관살 혼잡은 될 수가 있겠다. 관살 혼잡. 그래서 뭐 개묘시도 썩 추천드릴 수 있을 만한 생신은 아닌 것으로 보여지고요. 일단 갑진시 같은 경우에는 갑목이 있어서 진에 뿌리를 둔 갑목이 있어서 토를 좀 제어하고자 하는 그런 것도 해당이 되고 정화를 생각하고자 하는 그런 능력도 있습니다. 물론 이제 정임합이 돼서 정화는 아무 생각이 지금 없는 상태이지만 요 갑목을 얻은 것은 제가 봤을 때는 나빠 보이지 않는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수가 부족하지 않을까요? 라고 이렇게 생각한다면 진중개수, 축중개수, 진중개수 있기 때문에 수가 이렇게 부족하다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화목화운이라 하더라도. 그러니까 이제 반면에 이제 금수운에 갔을 때 오히려 갑목 한 점 정도가 있는 것이 제가 봤을 땐 오히려 좀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갑진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고요. 을사시 같은 경우에는 단지 이렇게 사화를 하나 얻어서 정화가 좀 더 뿌리를 좀 얻었다. 근데 요거는 제가 봤을 때는 이제 화가 축중 개수 두 개, 임수는 뭐 아무 생각 없으니 요건 수기가 좀 부족해지는 감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때 요 화운 때 특히나 이제 요 계사 가보 을미 때 충미충까지 이렇게 되게 되면 요 화대운 때 수기가 좀 부족한 감이 있다. 그리고 뭐 요 이 대운도 마찬가지고 임진대운은 임진대운은 없죠. 이 대운도 마찬가지로 수기가 좀 부족한데 그래도 뭐 경신금 있으니까 뭐 그럭저럭 괜찮아 보이긴 합니다. 그 다음에 병오시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진짜 일간 자체가 약하지 않습니다. 이 병오년의 병오시가 되게 되면은 반대로 이건 수가 부족한 것으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금수운 쪽으로 가는 것이 좋겠고, 그 다음에 이제 정미시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충미충이 되는 것은 결탄코 좋게 볼 수가 없겠다. 그 다음에 무신시 같은 경우에도 신금을 얻어서 임수가 뿌리를 둘 수 있을 것 같지만 무토투출해서 이렇게 상관 경관도 될 것 같지만 오해 뿌리를 둔 정화이기 때문에 이거는 극설교집이 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좀 더 타당하다라고 하는 점. 그리고 5의 뿌리를 둔 정화이기 때문에 무토투출하면 일간은 더욱더 약해지게 되죠. 경수시 마찬가지, 신해시 마찬가지. 그래서 좋은 생신은 아닌 걸로. 그러니까 딱 보면은 오늘은 뭐 갑진시나 을사시 정도 선택해 볼 수가 있겠다. 병오시는 이제 수기가 부족해서 화대운 때, 을사병오시는 화대운 때 또는 목대운 때, 남자는 화대운이겠죠. 여자는 목운일 거고, 이때 수기가 좀 부족한 것만 어느 정도 잘 넘길 수 있다면 을사병오시 선택해도 괜찮지만 제가 봤을 때는 그래도 뭐 토가 많아서 문제겠지만 갑목이 있으니까 한번 갑진시를 선택해 보는 것이 어떨까라고 저는 생각해 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드리도록 하고 저는 내일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